남한테 부탁을 아예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존감이요? 이걸 위임하면 나는 뭐 하지? 뭔가 혼자 내가 꼭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하지 못해서 끌어안느라 낭비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위임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라는 측면도 있어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AI가 나타났으면 AI한테 그냥 시키는 거지. 네. AI한테 시켜도 돼. 근데 사실 남은 못하는데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강점이에요. 드러커를 그건 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점에 맞는 일을 해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현상적으로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한 일보다 훨씬 큰 아웃풋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강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게 바로 해결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간의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강점이 아닌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로 치면은 누굴 공감해 주는 거, 상담해 주는 거, 이런 건 내 강점이 어차피 아니야. 나를 만나러 온 사람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 솔루션이 필요한 자들이요 모일지어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처 맡기를 원한다, 정신 차리기 원한다, 웃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공감이 필요해. 괜찮아라는 말 듣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오지 마라. 에이, 그렇죠. 괜찮지 않다 너는 지금 상태가. 어디가 진단은 해줄 수 있어요. 어디가 괜찮지 않은지 내가 확실하게 진단해 주지. 그리고 나는 이제 수술을 하는 집도이니까 마취는 나에겐 없어요. 아니 근데 저희는 맞아요. 진짜 그런 걸 이제 기대를 그러니까 기대 안 하잖아 우리 구독자분. 이게 강점이야. 네. 그렇죠. 대신에 삶이 바뀌잖아요. 그쵸? 삶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강점을 찾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나한테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 갑작스러운 요청이 내 시간 낭비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강점을 발견했을 때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도 이 강점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말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강점 찾는 시스템에 도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강점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강점을 누가 막 검사를 해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찾았으면 좋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진짜 강점이 아니야. 물론 저도 이제 갤럽의 스트렝스 파인더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단초일 뿐이야. 그 강점 연락 화려한데 실제 일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많고요. 맞아요. 그런 좀 의문이 전혀 달라. 생기는 그래서 이게 케이스들이 뭐야 안 있어요. 맞잖아. 뭐 이런 경우 많거든. 강점은 검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점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안경을 끼고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토끼처럼. 토끼요? 무슨 말이냐면 토끼가 숲을 속에서 바스락거리면 귀를 쫑긋 세고 쳐다보거든요. 아 그렇게 예민하게 봐요. 그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강점을 발견하는 거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딱 해봤는데 내가 이게 시간을 많이 안 들였는데 성과가 나기 시작하네? 내가 일을 잘하나 봐. 그럼 그 일을 의도적으로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인지 아니면 환경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성인지 되게 복합적이에요. 강점이라는 걸 저도 이제 24년도에 진지하게 연구를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강점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다뤄보고 인사에도 반영해보고 해봤지만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똑같은 강점도 여기서는 발휘가 되고 여기서는 발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강점이 발휘 못하면 시간이 루즈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루즈해진다는 건 뭐냐? 기회를 빼앗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기준으로 내 시간에 있어서 가장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선정해서 내 강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찾아서 시간 쓸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착 점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퇴사한 영어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뭐 사실 저희 형님 면접한 형님이 뭐 엄청 잘 되실 때니까 나도 면접 많이 봤는데 그런 건 할까? 했지만 나는 이미 퇴사를 한 사람으로서 퇴사를 잘하기 위한 커리어에 대한 인재개발 팀장의 이 역할을 이 경험을 더 잘 살려줘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어떤 이게 일종의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니까 좀 이렇게 말도 이렇게 좀 잘해야 돼. 재미도 좀 있어야 돼. 비주얼도 좀 괜찮아야 돼. 그러면서 전문성도 좀 있어야 돼.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니까 기여할 수 있는 공헌 영역에 내 강점이 딱 붙으면서 어찌됐건 의미 있는 성장들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하지만 내 나름 내가 봤던 기여해야 될 영역에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위임이나 대체를 할 때 가장 좀 망설여졌던 거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될까? 뭔가 그 포인트였는데 그것도 기준이 없어서네요. 내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가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지도 못하는. 그거는 또 굉장히 복합적인 주제가 있어요. 남한테 부탁을 아예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존감이요? 이걸 위임하면 나는 뭐 하지? 그게 강점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렇게 연결은 되겠죠. 우선순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강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그냥 부탁하는 것 자체 좀 힘들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위임의 기준은 저는 정확히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동일한 시간을 썼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아웃풋이 좋아?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아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을 때려박을 수가 있거든. 근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탁월해? 그럼 내가 무조건 갑이 되는 거야. 내가 무조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같이 일해봤는데 저 사람이 훨씬 잘하네? 그럼 넘겨줘야지. 그리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야 결국 강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좀 용기가 필요한 거긴 그럼요. 하네요. 그래서 시간 사용을 끝단은 용기입니다. 포커스라는 그 시간 관리 불후의 명작에 좀 보면은 결국 맨 끝단은 사실 드러커가 그 얘기를 해요. 드러커가 맨 끝에 시간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이 파트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도 용기 없이는 과감한 결정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 따지지 말고 시간으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항상 돌아보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제 타임체크를 다시 펼쳐보면서 요즘 이제 새로 이렇게 수트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 이거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보면서 이전 기록들을 보는 거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난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 목표는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다시 들여보다 보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도전 제목과 시간의 어떤 집중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